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아주 중요한 건강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당뇨와 혈당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아직 당뇨를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평소 혈당이 조금 높다거나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것만 하면 혈당이 실제로 20이나 떨어진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아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혈당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뇨가 무서운 질환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혈당을 낮추고 관리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병원에서 알려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혈당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먼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시면 당뇨 관리가 더 쉬워지고 혈당 수치도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럼 이제 혈당을 낮추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로 당뇨 관리의 핵심 식단 조절과 식사 구성의 중요성.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려면 가장 먼저 식단 조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따로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천이 쉽지 않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더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시작은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그 양과 섭취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흔히 당뇨병 관리에 추천되는 탄수화물 조절 방법으로 로우카보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로우카보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권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어 식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음식의 섭취 순서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주며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식사 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식사 순서는 혈당 관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중간중간 섭취하는 간식과 혈당 조절 효과. 식사 사이에 혈당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간식을 섭취하는 것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간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혈당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간식을 선택하면 혈당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 관리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한 저지방 그릭 요구르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중요한 점은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식은 대략 하루 3끼 식사 사이에 하나씩 넣어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단한 간식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때 과일을 먹고 싶다면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베리류는 당분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는 것을 방지하면 몸의 피로감도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더 수월해집니다. 셋째로, 운동의 중요성과 식후 산책의 효과. 운동은 당뇨를 관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특히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데요. 혈당이 식사 후에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식후 산책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줍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낮추게 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보고 어떤 운동이 혈당을 얼마나 낮추는지 기록해두면 향후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꾸준히 병행하면 근육이 증가하면서 혈당을 더 잘 소모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주 23회 정도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리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혈당 소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올리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만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혈당 조절이 더 원활해집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취침 전에 30분 정도 가벼운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데, 카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와 같이 몸을 이완시키는 차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도와줍니다. 다섯째로, 오메가3가 풍부한 건강한 지방 섭취.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이 있는데요. 주 23회 정도 이런 생선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도 건강한 지방으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지방이 좋다고 해서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법에 신경 쓰기. 당뇨 관리에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지하이란 특정 음식이 섭취 후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는 녹황색 채소, 통곡물, 콩류가 있습니다. 반면 흰빵이나 백미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므로 이런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소의 경우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 먹는 것의 혈당 상승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조리법에 따라 다르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으로 먹을 때는 혈당 상승을 더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구마나 단호박처럼 혈당 지수는 비교적 높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들은 오븐에 구워서 조리하면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피하고 구이 방식으로 건강하게 조리하여 섭취해보세요. 일곱째로, 꾸준한 혈당 모니터링과 기록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혈당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하루 중 아침 공복 시와 식후 이 시간 혈당을 체크하면 본인의 혈당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어떤 음식이나 활동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은 당뇨 관리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혈당 수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기록을 통해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효과적인지 알아가며 점점 더 나은 관리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혈당을 낮추고 당뇨를 관리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식단 조절,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혈당 기록까지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주만 해도 혈당 수치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뇨 관리는 단기적인 치료가 아닌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